교재는 124페이지고 전산세무 1급 92회 92회 기출문제 일반 전표, 메인 미션표, 결산 전표 코드 번호는 1192번이고요. 문제 1번에 1번 1월 3일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다음 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은 차량을 구입하며 발생한 것으로 매월 예정 상한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보통예금에 이체되고 있다. 1월 상한 예정분만 회계 처리할 거. 할부금 상한 예정 내역서가 할부금 120만 원이고 원금 109만 원, 이자 11만 원.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됐대요. 그럼 지금 그 할부금이 얼마? 할부금이 120만 원이죠. 그럼 차변에 미지급금 다음 캐피탈 120만 원이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 원인데 1번 쪽으로는 여러분들 그 미지급금 속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할부하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들 회계 처리를 그냥 할부금까지 미지급금 처리하잖아. 그지? 여기도 조금 내용이 조금 더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원금은 뭐 미지급금 돼 있고 이자는 뭐 별도다 이렇게 돼 있던지 이게 답지가 금방 지워서 이게 원래 여기 이자 비용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자 비용 출제자는 지금 이렇게 처리한 것 같아요. 뭐 잠깐 봐야 되겠다. 120만 원 속에 120만 원 속에 이자가 지금 하여튼 좀 이상하다. 그치? 아무 생각해도 미지급금으로 계산되어 있는 할부금이 미지급금 계산되어 있으면 얘가 다 미지급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면 명확하게 원금만 미지급금 돼 있고 돼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던지 어쨌든 지금 문제 스타일 기억했다가 지금과 유사하게 나오면 원금은 미지급금 이자는 이자 비용 해주시고 아니면 조금 더 출제자가 이자까지 포함한 할부금이 미지급금인지 그런 걸 잘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단서를 보고 4월 10일 당사는 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통주 5,000주를 주당 1,500원에 매입해서 소각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보통주 5,000주를 소각한대요. 그러면 우리 소각한다는 얘기는 감자잖아. 감자. 그지? 그럼 차변에 무슨 금? 자본금.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에 5,000주에 5,000원, 5,000주의 액면 단가가 1,000원. 5,000주 곱하기 액면 단가 1,000원 하면 자본금은 500만 원이고 1,500원에 매입해서 소각하는데 대금은 보통예금 줬으니까 5,000주 곱하기 1,500원이면 보통예금은 750만 원이 나가요. 여기까지만 고려하면 감자 처손이 25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감자 차익이 얼마가 있어요? 감자 차익이 130만 원씩은 상계 처리 해줘야 되죠. 그치? 감자 차익 130만 원 상계 처리하면 감자 차손은 120만 원만 되는 겁니다. 감자 차손이 나올 때는 감자 차익을 찾아서 없애줘야 되고
예, 감자 차익이 나올 때는 감자 차들은 찾아서 없애줘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답이 나온 건데 예, 자기 주식 상계 붕괴를 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을 한대요. 자기 상계 붕괴를 한 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 합계장시산표에 4월 10일 날 자기 주식 없는데 자기 주식 어떻게 상계 처리하지? 자기 주식이 없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세 번째 6월 3일 회사는 미국의 시온사의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3만 달러의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수출 대금 중 3천 달러는 5월 10일 계약금으로 수령하여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나 원화로 환가하지는 않았대요. 제품 선적은 6월 3일 이루어졌고 수출 대금 전액은 회수하지 않았다. 얘는 이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가대표준인데 공급식이 그죠? 공급식이 선적이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금액은 환가한 경우는 환가한 금액이나 환가한 환율 환산액이고 공급식이 선적이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하지 않은 경우는 공급 시점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 환산액이 가대표준입니다. 근데 얘는 5월 10일 날 3,000달러 먼저 받긴 받았지만 원화로 뭐 하진 않았다. 환가하진 않았다. 그지? 선적은 6월 3일 날 이루어졌고 수출 대금은 전에 회수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6월 3일 날도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공급 시점의 기준 환율 또 제정 환율 환산한 금액은 3만 달러에다가 6월 3일 날 기준 환율 1,100원에서 3,300만 원이 가세 표준이고 5월 10일 날은 3,000달러를 먼저 받았대요. 근데 3,000달러 받았을 때 5월 10일 날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라서 360만 원을 보통 예금 처리하고 선수금 잡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갈까요? 요거 문제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수출한 거니까 매출의 수출이고 가세 표준은 3,300만 원. 거래처는 시원사. 그 다음에 영세 유형은 직접 수출. 분계 유형은 선수금도 있고 외상 매출금도 있으니까 혼합이고요. 매출의 수출이면 제품 매출이 3,300만 원. 그 다음에 선수금은 36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6월 3일 잔금 27,000달러 곱하기 공급 시점 6월 3일 환율이 달러당 1,100원입니다. 그럼 27,000달러하고 1,100원을 곱하면 2,97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에요. (2,97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가 안 맞아요. 차변합계가 360만 원에 2,970만 원에서 3,330만 원이고 대변합계는 3,300만 원이니까 30만 원 남는 거지. 그치? 30만 원이
외환 차익이에요. 외환 차익. 외환 차익 30만 원은 선수금 3,000달러에 대해서 이 5월 10일 환율 1,200원에서 6월 3일 환율 1,100원을 빼서 발생한 겁니다. 환율이 그지 부채가 줄었으니까 그지 줄은 것만큼 이익이란 얘기죠. 선수금 어쨌든 이때 환율 차이입니다. 부채가 줄은 거지 그치 부채가 줄은 것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12월 31일에 영업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메리 렌트로부터 화물차를 임차하였다. 월 이용료는 다음 달 5일에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며 전자세금 계산서는 말일자로 수취하였다. 전액 비용으로 해결 처리할 거. 임차하면 이거 임차료예요. 임차하면 임차료. 화물차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매입의 가세고요. 세금 계산서 보니까 공급가액은 20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 메리렌트.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이 역. 대금은 외상으로 했는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분계형은 호남. 매입의 가세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20만원 자동 뜨고 매입이면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실제 우리가 구입한 것은 임차료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200만원이고요. 외상으로 했는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부가세까지 220만원입니다. 페이지는 126페이지로 가볼게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126페이지에 결산 점표 3-1번 당사는 2022년 1월 2일 5년 만기의 사채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였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유효이자법 적용을 생각하고 액면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2년도 말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거 지금 액면가액은 100만원이고 사채 발행가액이 92만 8천원이니까 할인 발행했던 거죠. 할인 발행했던 거. 일단 분계틀만 적어보면 이자를 주면 무슨 비용? 이자 비용. 이거 유효 이자고요. 현금으로 주는 건 액면 이자고요. 여기 현금이 올 때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미지급금이 올 때도 있는데 지금 보면 현금으로 이자를 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현금입니다.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에요. 액면이자는 액면가액이 얼마죠? 액면가액이 100만원이고 액면이자율이 몇 프로니까? 10%니까
예, 액면이자는 예, 10만 원이고 당해연도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한 상각비가 15,000원이래요. 여기 금액을 준 거네. 15,000원. 그러면 유효이자가 예, 11만 5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굳이 여기 분계 순서를 얘기하면 그치? 예, 액면이자 먼저 인식하고 사채 할인말의 차금 인식하고 상각액 인식하고 그 다음에 예, 유효이자 액면이자 저희 액면이자 이제 유효이자 인식한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참고로 유효이자는 사채의 장부가액 92만 8천 원에 유효 이율 얘가 안 나왔어요. 그치? 유효이자율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유효이자가 11만 5천 원이 나왔다는 거. 어쨌든 사차리만의 차용 상각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15,000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계틀을 잘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분계틀을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구할 필요는 없이 예, 액면이자 적고 그 다음에 사차리만의 차용 상각액 적고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이 예, 유효이자라는 거.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시오. 예. 여러분들 그 외화 환산 손익은 화폐성 외화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상환 및 회수 시 환율 차이는 외환 차손 또는 외환 차익으로 인식하고 결산 시 환율 차이는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으로 인식을 해요. 화폐성이라는 건 뭐냐면 화폐로 지급하거나 수취해야 되는 것. 화폐성이라는 것은 화폐로 지급하거나 수취해야 되는 채권 채무를 우리가 화폐성이라고 얘기하는 화폐성. 그러니까 뭐 대여금, 차입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 지급업, 돈으로 줘야 되는 것들 또는 돈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 이해 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러분 선급금과 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수익은 화폐성이에요? 비화폐성이에요? 얘네들은 이거 말고 또 있지. 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얘네들은 비화폐성입니다. 비화폐성. 미수수익은 수익을 그냥 먼저 받은 것 뿐이고 내가 돈으로 또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먼저 받은 거잖아. 그치? 아니지. 미수수익은 나중에 잠깐 뭐야 아직 수익을 안 받은 거지. 미안해요. 잘못했네 이거. 여기까지가 비화폐성. 선급금은 먼저 준 만큼 재원화 용역을 받을 권리고, 그지? 선수금은 먼저 받은 만큼 재원화 용역을 지급해야 될 의무고, 선급비용은 다음 연도 비용을 먼저 준 거고, 그지? 그냥 선수수익은 다음 연도 수익을 먼저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수익은 비화폐성이에요. 비화폐성. 그래서 외화 환산손익이나 이거 굳이 여기다 더 쓰면 즉 비화폐성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외환 차손익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함정으로 주어진 거, 함정으로. 얘는 그거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선급금은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면 안 되고 외상매입금만 해주셔야 됩니다. 합회성만. 합회성의 의미 이해가셨죠? 합회성의 의미. 그럼 외상매입금이 15,000달러 발생 시 환율이 달러당 1,080원. 15,000달러에다가 1,080원을 곱하면 1,620만 원이 장부가에 결산 시 환율이 달러당 1,150원. 오늘 환율이 1,300원 넘었어요. 오늘 1,725만 원. 결산 시 평가액. 환율이 증가한 바람에 외상매입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TU, RU. 그러면 차이가 얼마야? 차이가 105만 원? 105만 원? 105만 원.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이익의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105만 원이고. 그래서 종종 이론 시험에서도 합회성, 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수익이 합회성 자산부채에 들어가는지 종종 물어봅니다. 발생 당시 환율은 달러당 1,080원에서 1,620만 원이 장부가에 결산 시 평가액은 1,725만 원. 그래서 105만 원만큼 부채가 늘은 만큼 손실이다. 그 다음에 3번. 기말에 재고자산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감소액 700만 원이 확인되었다. 이 금액 중 60%는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얘는 지금 재고자산 감모손실만 회계 처리하는 거네요. 그치? 이거를 기말재고액까지 입력해라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해 가서 기말원재료도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기말재고자산을 반영해서 이런 표현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손실만 분기하는 거야. 문제 잘 봐야 돼. 감모손실이 7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700만 원인데 정상감모도 있고 비정상감모도 있네. (60%는) 원가성이 없는 건 우리가 비정상감모. 정상감모는 40%. 그 700만 원에 60%면 420만 원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고,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정상감모 280만 원은 실제 기말 재고자산 입력 후 전표 추가 시 매출 원가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이론상으로는 그 비정상 감모는 영업외 비용 처리하고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프로그램이
정상간모 저 280만 원을 정상간모를 뺀,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정상간모는 자동으로 실제 재고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매출원가에 반영이 돼요. 정상간모만큼은. 그러니까 별도로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간모만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 차변에 무슨 손실?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고요. 대변에 무슨 재료? 원재료. 적요번호 8번 타계정 대체 420만 원. 아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여러분들 그 대변에다가 아까 분계 잘못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무슨 생각으로 분계했지? 생각해보니까 아까 틀렸네. 그럼 아까 우리 분계 틀렸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제품이라고 분계해도 결과는 같아져. 결과는 같아지는데, 예. 원래 출제자가 원하는 분계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에요. 하나 놓쳤네, 오늘 하다가. 요 이해 갔을까요? 원래가 대변 제품이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회계 처리해줘야 됩니다, 원래가. 근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재고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서 결과적으로는 제품이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출제자들이 맞게끔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걸로 원래는. 4번 다음은 회사의 실제 당기 법인세 가대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 서식의 일부 내용이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며 주어진 세율 정보로 참고로 법인세 등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가세표준이 법인세법상 가세표준이 3억 2,220만 원이래요. 법인세율은 법인세 가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00억 이하는 20%고 지방소득세는 가세표준 2억 원 이하일 때는 여기 법인세 10%에 1%니까 여기 그러니까 법인세 결국 10%인 거죠. 그치? 법인세 10%, 1%니까. 예, 가표가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일 때는 이게 법인세율이 20%인데 지방소득세율이 2%니까 법인세의 10%가 지방소득세라는 얘기예요. 법인세 10%가. 이해 가나요? 이에 모든 자료는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산출된 금액이고 법인세 중간이납은 기한 내에 납부해서 선납세금 2,250만 원을 회계 처리했대요.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전산세무 2급까지는 보면 법인세를 계산해서 출제자가 법인세를 계산해서 문제로 주거든. 근데 실제 실무 가면 법인세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지 누가 따로 계산해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 법인세 산출세액은 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순서를 지켜서 풀어야 돼. 법인세 가세표준. 문제에서 법인세 가세표준 안 주면 법인세 차감전 순위. 여기는 지금 법인세 가표를 줬는데 법인세 가표 안 주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봐.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앞에 분계 다 입력하고 수동결산까지 다 입력하고 수동결산까지 다 입력하고 자동결산에 해당되는 거 여기다가 결산받은 금액란에 다 입력을 해요. 하면 맨 밑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제대로 나오겠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결산 후 금액,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결산 후 금액, 요거에 가지고 가표를 따진다는 거예요. 결산 후 금액. 법인세 가표를 따라 문제에서 안 줬으면 요 금액이 지금 3억 2,220만 원,
3억 2,220만 원이고, 이 금액에다가 세율이 22%예요. 세율이 22%가 아니지. 2억 원 초과니까 20%. 20%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요 세율은 그냥 20%가 아니라 우리 2억 원까지 몇 프로다 보니까 10%다 보니까 2억 원에 10%면 얼마죠? 2천만 원이죠. 2억 원에 10%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다가 2억 원 초과하는 금액. 2억 초과하는 금액만 몇 프로? 2억 초과하는 금액만 20%. 2억 초과액이 1억 2,220만 원이에요. 2억 초과액. 요 1억 2,220만 원만 20%예요. 2억 원까지는 10%라서. 그럼 1억 2,220만 원에 20% 하면 2,444만 원이고, 여기에 2천만 원을 더하니까 4,444만 원. 4만 원이 법인세 산출세액입니다. 여기까지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했고, 지금까지 문제가 보면 그 세율이 20% 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총 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 세액을 빼고 가산세 있으면 더하고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있으면 더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공제 감면세액도 없고 가산세도 없고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 부담세액도 4,444만 원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또 없어요. 가산세하고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은 참고로. 법인세 등은 총 부담세, 지금은 공제감면세액이 없어서 법인세 산출세액하고 총부담세액이 같은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4,444만 원에다가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총부담세액의 10%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총부담세액하고 산출세 같죠. 근데 항상 같은 거 아니니까 총부담세액이 공제감면세액이 있으면 더 작아. 근데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해줘야 돼. 산출세액의 10%. 4,444만 원에 10% 하니까 444만 4천 원 나옵니다. 예전에는 총 부담세액의 10% 했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근데 이 지방소득세는 지자체 세금이거든. 지자체. 야, 우리가 공제감면 해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지방소득세에서 빼줘야 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 빼기 전 세금이 그제 산출세액의 10%로 바뀌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더하면 법인세 등이 나오는 거. 법인세 등이. 그러면 4,444만 원에다가 444만 4천 원을 더하면 4,888만 4천이 남습니다. 4,888만 4천 원.
그럼 일반 전표 12월 30일자를 자동 결산할 때 법인세 등 4,888만 4천원에 대해서 이 금액 중 중간연합세, 중간연합세가 아니라 선납세금. 선납세금이 얼마로 나온 거지? 2,250만 원을 결산 반영금액란에 입력하고 4,888만 4천원에서 선납세금 2,250만 원을 뺀 2,638만 4천원을 추가 계산액에 2,638만 4천원 얘도 결산 반영금액란에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앞에서 1번, 2번, 3번까지는 다 했다고 치고 1번, 2번, 3번까지 다 했다고 치고 4번을 하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무슨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앞에 1번, 2번, 3번까지 다 했다고 치고 쭉 내려가면 법인세 등의 선납세금 있잖아요. 그지? 선납세금을 법인세에 옮겨주기 위해서 결산 반영금액란에 2,250만 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계산액에 2,638만 4천원 추가 계산액에 2,638만 4천원 넣어주시고 그럼 전체 법인세 등이 4,888만 4천원 돼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여기까지 한 다음에 왼쪽 상단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92회 전산세무 1급의 일반 전표, 메인 메션표, 결산 전표까지 끝났고요.